강남에 있는 파출소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통 건물이 나왔는데요. 강남 건물 하면 최소 100억은 넘잖아요.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최저가가 29억입니다. 그럼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최소 70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이때까지 경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폐파출소 공매에 대해서 살펴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공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는 돈을 안 갚아서 나오고 공매는 세금 체납 때문에 나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공매로 나온 물건 중에서 세금을 따박따박 잘 냈는데도 공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매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체납 때문에 나온 공매를 압류 공매라고 하고, 이 압류 공매로 나온 거는 경매랑 똑같이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다른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없는지 아니면 인수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공매는 또 다른 종류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신탁사가 관리하고 있는 물건들도 공매로 나오기도 하고요. 국유재산이라 해서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공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같은 것들인데 신탁사한테 이것 좀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를 해서 그 신탁사가 공매로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세금 체납 때문에 공매로 나온 게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은 권리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매로 올라왔을 때 공매 공고문이라는 파일이 같이 올라오게 된다면 그건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바로 같이 볼게요. 파출소도 지금 공매 올라온 걸 보면은 첨부 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공고문이 같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고문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건 자체도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 공고문만 꼼꼼하게 읽어보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여기 탱크 옥션에 국유재산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인 걸 알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딱 사진을 봐도 파출소였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죠. 다시 공고문을 볼 건데요. 모든 내용이 이 공고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서 입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계약하는 방법, 대금 납부하는 방법까지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된대요. 입찰 보증금은 낙찰 금액의 5% 이상 넣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과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된대요. 이런 식으로 다 적혀져 있습니다.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금을 납부를 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읽어보면 누구나 이 폐파출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어떤 기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기관들에서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찰금으로 낸 그 금액 플러스 부가가치세까지 더 내야 되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그러니까 등기부등본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우리가 경매나 공매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들어가서 거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전 소유자가 이전에 집을 사면서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는데 그러면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이 잡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 집을 사게 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됐는데도 그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나한테 자동적으로 인수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소장님들하고 법무사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요. 이 공매도 똑같아요. 공고문이 있고 국가가 내놓은 공매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말고 다른 권리가 잡혀 있다면 이게 말소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공매로 나온 폐파출소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같이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합 건물 해가지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그냥 한 개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통짜 같은 건물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빌딩 이런 것들은 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하나가 있고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두 개의 등기부등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먼저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인데 보면 표제부에서는 그냥 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는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1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깔끔하죠. 그래서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살아있는 등기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등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적혀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토지 등기도 같이 보는 겁니다.
토지 등기도 뭐 표제부에 대해서 적혀져 있고 스펙에 대해서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임야였어요. 임야였다가 2005년 12월 26일 날 대지로 바뀐 그런 땅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서울권 보전,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다가 기획재정부, 경찰청, 기획재정부, 지금은 기획재정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을구에도 비어져 있죠. 건물 등기상 전부 증명서랑 똑같이 소유권만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인수될 권리가 없죠. 이 페파 출소는 서초구 방배동에 있어요. 여기 보면 방배역하고 내방역 사이에 있습니다. 방배역에서는 보면 걸어서 가도 451m로 6분 정도 걸리고요. 내방역에서도 볼게요. 내방역에서는 이렇게 걸어갔을 때 똑같이 462m 6분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로드뷰로 보니까 이 건물 보이시죠? 파출소 나온 물건, 여기 바로 앞에 도로가 엄청 좁아 보입니다. 이거 보니까 4m 도로로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낙찰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도 이 골목을 그냥 다 막아야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만만치 않게 발생해야 하겠죠. 유료 사이트랑 온비드 사이트에 올라와져 있는 사진은 이 2장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도 결국에는 감정평가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감정평가서에서 쭉 내려보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찍었던 사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안에 보면 이렇게 휴게실 같아 보이는 곳들은 방치된 지 엄청 오래돼 보여요. 벽에는 다 곰팡이가 쓰러져 있고 천장도 엉망이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른 내부 사진을 봐도 방치된 지 엄청 오래됐다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싸게 낙찰만 받으면 솔직히 이런 것들은 그냥 공사로 다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대신 시세보다는 확실하게 싸게 낙찰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최근에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주변에 실거래된 걸 보니까 파란 색깔 테두리 되어 있는 곳이 지금 파출소 위치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나와보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이 지금 29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었고, 옆에 있는 빌딩은 지금 7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어요. 이 단독주택이 23년도에 29억 9천만 원에 거래된 집이고, 토지가 한 56평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가 5,300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 4층짜리 건물이 7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거고, 이거는 평당 7,720만 원에 거래가 됐었던 겁니다. 공매로 나온 페파출소는 필지로 봤을 때는 65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평당 6천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적정 매수가가 39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9억에 감정평가가 됐고 1회 유찰이 되면서 26억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10억 넘게 싸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파출소가 있는 위치를 찍어보면은 토지 면적 자체는 이렇게 파란 색깔 선으로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는 엄청 작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토지 필지 자체는 이렇게 크게 되어 있는데 건물은 이 빨간 색깔 선만큼만 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도 안 돼 보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차라리 철거를 하고 그냥 신축으로 이 필지에 맞게끔 더 크게 좀 신축을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 될까요? 신축에 대해서 가닥을 좀 잡아보려고 했더니 감정평가서에 보니까 이 보호수 팻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페파출소 뒤쪽에 보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 두 그루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보호수 표지판도 같이 보이죠. 필지에 맞춰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보호수를 다른 데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거 옮기는 거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겠죠. 이 나무 자체를 옮기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 거고, 이 비용을 주고 옮긴다 하더라도 환경단체에서 분명히 반대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페파출소는 신축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평당가를 계산했을 때 아까는 토지 필지 전체적인 면적을 다 합쳐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 보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아서 신축으로 하기보다는 건물 자체를 좀 많이 수리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한 가지 공매 물건을 더 볼 건데요. 이 물건은 일왕시에 있었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용하고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 건물은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물건인데요. 제가 왜 이 물건을 좀 관심을 깊게 가졌었는지 같이 볼게요. 을왕시 고천동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고천동이었는데 이 고천동은 지금 빌라가 있었던 곳들은 다 재개발로 묶여져 있어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지금 재개발로 묶인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고천 가구역, 고천 나구역, 오전 다구역, 오전 라구역으로 크게 구역이 나눠져 있죠. 그 중에서도 지금 면적이 큰 것들, 고천 나구역이랑 오전 다구역이 있는데요. 고천 나구역도 철거하고 있는 단계고 오전 다구역도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거는 재개발이랑 재건축 단계 중에서 거의 끝받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철거를 시작한다. 철거하고 나면은 공사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분양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거의 끝받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오전 다구역 중에서는 빌라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이렇게 아파트들도 중간중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양 모란 아파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겨울쯤에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이랑 진짜 추운 날에 여기를 임장을 하러 갔었단 말이죠. 그때 임장 갔을 때도 아파트 자체에 이미 이주를 나간 곳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100% 이주가 다 나간 건 아니었는데 이주가 나간 집들은 현관문에 노란 색깔 딱지로 이주 완료됐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천동에 있는 이 재개발 지역들에 다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곳이 아까 나왔던 공매에 나왔던 그 건물 위치예요.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이 건물 바로 앞에 고천역이 생길 예정이란 말이죠. 이거는 인덕원이랑 동탄을 이어주는 지하철역입니다. 그럼 이 고천역이 여기 생기기 때문에 고천역이 생기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오는 분들은 이 고천역에서 내려서 이 상가를 지나가야지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이 완료되기도 완료돼야 되고 고천역이 들어오기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이 5년 동안은 이 건물을 낙찰을 받고 나서 누구한테 임차를 줄 건지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였습니다. 이 건물은 21억 정도의 입찰가를 시작을 했는데 낙찰은 그것보다 높은 22억에 낙찰을 받아갔어요. 근데 이걸 낙찰을 받아가시고 나서도 몇 달 동안은 임대를 못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임차를 맞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주변에 있던 재개발 구역 안에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 교회를 다시 지어주면은 다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 진행되는 동안만 임차를 할 곳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이 건물이랑 딱 적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재개발 구역이 공사가 되는 동안에만 이 건물에 임차를 하게 될 거고 완료가 되면은 교회가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시 임차를 맞춰야 돼요. 앞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생겼죠. 그럼 지금 받고 있던 월세보다도 훨씬 더 높은 월세로 세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그 기간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임차를 맞추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새 아파트 들어오고 나서 더 높은 월세 가격을 세팅만 한다면 진짜 성공된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는 경매 다르게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으로만 입찰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는 경매보다 공매가 훨씬 더 쉽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이라 해가지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소송보다도 빠르게 응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있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소송으로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보다도 안에 있는 점유자랑 협상을 통해서 명도를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경매로 몇 건을 해보시고 명도도 내가 직접 다 해보시고 나서 그 공매로 넘어가셔가지고 소송까지 안 가도 내가 직접적으로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다 하면 공매도 같이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